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6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세 구역에 대한 모든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유치 예치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 유치 예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볼 수가 있어요.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 수입했는데 이제 이게 식품 검역 대상이다. 그런데 그 식품 검역이라는 수입 요건을 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통관이 안 되겠죠. 그럼 세관에서 물품을 잡습니다. 그보다 이게 유치입니다. 유치. 자, 그다음에 이제 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왔는데 자기가 물품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잠깐 일 보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세관한테 해당 품에 대해서 잠깐 일시 예치시키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가는 게 보다 예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관장은 1호 에 대해서는 2호에 따라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고 여승입니다. 여승에 대한 휴대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여행 갔다 물품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고춧가루를 막 이만큼 갖고 왔다. 근데 뭐다 해당 품이 이제 수입 요건, 식품 검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통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치입니다. 유치. 그러니까 유치장에 해당하는 유치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그 관련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물품들을 박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품에 대해 식품권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요건을 득하되면 그때서 물품 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유입니다. 자, 왜 그러냐? 210조는 항상 여러분들 그랬죠? 식품 검역 생각하시라. 자, 220조에 따라서 허가, 승인, 표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식품검역 원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나머지 보시면 96조 1항 1호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 휴대품이죠. 그런 데에서 관세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800불, 그렇죠? 그런 게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관세를 안 내고 버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관 안 시켜주죠. 자, 235조는 뭐다 짝퉁이죠. 235 지재권을 이제 침해한 물품이다. 그런 경우에도 얘도 뭐 짝퉁이기 때문에 얘도 뭐다 수입이 안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불법, 불량, 유해 등 사회 안전, 불사국 이렇게 해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관이 안 되고 유치를 시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죠. 시작청장 등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얘는 뭐다 무슨 이상 고춧가루다. 얘는 뭐다 우리나라 수입 안 됩니다. 국민 건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고요. 성분 규격 등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시작처 등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당 수입했는데 맥주인데 그 맥주가 성분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시작처에서 성분에 대해서 확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3번 보시면은 이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입니다. 그래서 뭐다 세관장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죠. 보다 뭐 방사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통관이 안 됩니다. 유치시킨다는 것이죠. 완전 중요. 자, 유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반송돼야지만이 그때 유치를 해줍니다. 식품검역을 통과를 해야 된다. 또는 뭐다 물품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경우만 유치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1항 1호죠. 1항 1호 같은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이죠. 자, 얘는 이제 수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잠깐 맡기는 것이죠. 세관장한테 신고하고 일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잠깐 둘 테니까 우리한테 일 보고 대한민국 일 보고 나갈 때 가지고 갈게요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다만 부패, 변제, 손상의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끝. 자, 그래서 이제 유치 예치하는 경우는 유치 예치증을 교부줍니다. 그거를 이제 있어야지만이 해소가 된 경우는 그거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 얘는 참고고요. 자, 유치 예치 물품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 증을 세관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보관입니다. 보관 같은 경우는 보호세국이 아니라 나와있죠.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유치 예치 같은 경우에는 사부 요상관 공고 화주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부 요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부 요상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그런 것들, 그렇죠? 부패가 되거나 유효에 경과되거나 사무가 잘 날아가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관장이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고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그러니까 2번은 아예 참고예요. 참고. 3번 세관장 유치 예치 원활한 통과를 위해서 보면 이제 209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209조 불구하고 유치 예치 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유치 예치를 하는데 해당 품목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거를 안 찾아가는 경우는 해당 품목 뭐한다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것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8조부터 210조까지는 이제 매각입니다. 매각.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자, 우리는 관세법상 매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 규정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관세법 보시면 매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거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보세구역은 장치기간이 있습니다. 종로보세구역은 없지만
창고만 있지만 관세 정하는 거. 그래서 장치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관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 자가 해당 부분을 수입하든지 아니면 반송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없구나. 그래서 뭐다? 세관에서는 그 더 이상 해당 부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 저 비용 같은 거 낭비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경우 세관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해당 부분보다 빨리 현금화 시키는 현금화. 그래서 뭐다? 그거를 이제 화주를 대신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